영향력 1위. 자, 뭐 어떤 분야건 영향력 1위에 오르면 영광으로 생각하죠. 다들요. 아, 이 정도의 위상이구나.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일까요? 일단 기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어떻게 손질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뭐 똑부러지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그런 일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요. 대통령실 무리한 축소가 화근 아니냐. 인적 쇄신 대신에 인력 보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른바 작은 청와대, 지금 이제 청와대라는 말을 안 쓰니까 대통령실이 대체가 됐는데 뭐 규모, 조직을 좀 줄이겠다 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는 거죠. 필요 인력 제한 없이 뽑아 쓰기로, 그리고 김은혜 전 의원 긴급 투입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가안보실은 조용히 직원 충원. 그러니까 이럴 걸 뭘 작은 대통령실 얘기를 왜 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건 좀 기다려봐야 돼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지만 뭔가 좀 변화를 두는데 교체 아니면 전폭적인 어떤 변화 대신에 약간 사람을 보강하는 수준 아닐까. 계속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기사가 있고요. 다음은요. 그래프를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요. 이게 이 여론조사, 설문조사란 거예요. 설문조사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본 게 있고요. 그냥 일반 유권자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의뢰기관이 이제 시사저널, 그리고 조사기관은 칸타퍼블릭, 그리고 조사일자를 보시면요.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아래 좀 크게 볼까요? 조사일자가 6월 30일부터 7월 18일. 그러니까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문자 파동 등등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회견 이런 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약간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7월 중순까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시기잖아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전문가 그룹은 누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단연 1등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예요. 71%. 다른 2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압도적이에요. 물론 이 응답은 이 전문가 그룹이나 일반 유권자한테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했어요. 뭐 그런 걸 감안하도록 굉장히 높죠. 그 다음이 한동훈 법무장관, 그 다음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나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위가 이준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보시죠. 그리고요 일반 유권자분들, 일반 국민 상대로 한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약간 순서만 바뀌었죠. 이준석 대표가 올라왔고 나머지가 내려간 요 정도입니다. 지금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형태 변호사. 영향력 1위 김건희 여사.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던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아무리 봐도 긍정적 영향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상황? 당연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나올 때마다 뭐 논란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예. 어디 뭐 방문 가면은 사적 채용이 문제되고 어디 뭐 외국 순방 가면은 또 아시는 분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대통령 부인이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압도적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 넘버1, 넘버2 김건희, 넘버3 한동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이든 전문가든.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이제 행정부에 있고 뭐 그래도 정부에 와서 뭐 답변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국회라든지 컨트롤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기관에서도 뭔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재편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뭐 제2부속실 안 되면 뭐 제1부속실을 하든지 뭔가 이제 공식적인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나오면은 또 밑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건진 천공 얘기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흔한 얘기처럼 뭐 검사 위에 여사 있고 여사 위에 법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비공식적인 조직들이 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수사를 많이 해봤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조직, 그걸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식이 이렇게 조사가 된다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 전 대변인께는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1위 말고 2위부터 3위까지. 한동훈, 권성동, 장제원 전문가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그룹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그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이른바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핵관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주면 긍정적 영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한테 영향을 누가 많이 끼치느냐라는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예. 가장 대통령을 제외하고 예. 정부 100일 동안에 활약을 한 가장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많이 등장한 인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단연 한동훈 장관이 맞겠죠. 검수한 바 국면에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맞서서 얘기했던 장면이 국민들로부터 어찌되었건 좋은 평가를 얻은 부분도 있고 또 인사검증단을 신설했고요, 법무부. 예. 또 이번에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2등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관계를 공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저기 뭐 6등 또는 10등으로 돼 있는 한덕수 총리가 좀 위로 올라가거나 사실은 여기 저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나 김대기 실장, 한덕수 총리가 올라가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대표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준석 대표와 지금 관계가 그렇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매니에 올라갔다는 부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뭐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저 정도 순위면은 크게 그럴 문제 수 있어 있다, 보이진 그거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럼 한동훈 법무장관한테는 이런 조사 결과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인데 예. 마치 현역 정치인과 같은 위상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예. 본인의 처신에 관련된 그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 자꾸 나오면 신경 쓰인다 지금 여론조사에 자꾸 뭐가 이름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 네. 조대진 변호사는 요 아랫부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요 전문가 그룹 조사에 9위, 10위에 오른 주목을 끄는 이름이 있습니다. 건진, 총공. 물론 비율은 높지는 않아요. 2%대 정도니까. 그런데도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기는요. 네. 여기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공직자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문가 그룹의 인식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그 지지율을 보면 그 8위의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퍼센티지를 보면 2.8, 여기 2.6, 2.4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낮다고 볼 수는 없고 10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왠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자초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토론회나 나와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예. 적극적으로 존재나 영향력에 대해서 부인한 바가 없거든요. 왠지 예. 존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지만 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뭐 관련된 당사자들의 유튜브에 나오면 실제로 뭐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들과 조금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회자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들을 보면
마치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들 그리고 그런 추정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 여기 영향력 순위 보면 1위와 9위, 10위의 경우 좀 좁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요 순위를 보면서 특별감찰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죠.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논의 통해서 추천하고는 임명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거 맞습니까 지금? 일단 뭐 한덕수 총리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국회에 가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시민사회 수석 역시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대통령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분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공감대가 말씀드릴 수 퍼져 있다. 예, 물론이죠. 예. 그러나 이제 특별감찰관 제도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고 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대통령께서 직접 선발을 하시게 되는 건데 예.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3명을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3명의 후보자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긴 2014년을 봤을 때도 후보자 선정에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나서도 후보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도 청문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하면서 결국에는 후보자 추천위원까지 교체해가면서 겨우 그해 말에 그 특별감찰관이 말하자면 후보자 추천이 되고 예. 임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 2016년 9월까지만 그 당시 이석수 변호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께서 2016년 9월에 그만둔 이후에 계속 지금 5년이 넘게 공백 상태로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임명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국회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임명되고 추천하고 선발되는 과정이 결코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예. 누구를 임명하느냐, 누구를 후보자로 내느냐가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감하는 이상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면 얼마든지 빠르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우택 변호사께 짧게 민주당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 추천하는 거 3명 추천해야 되거든요 국회에서. 그렇죠. 관심이 있습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하자고 하고 있죠. 근데 별 얘기 안 해요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여당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야당도 물론 추천권이 있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아마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에서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이고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꺼낼 필요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김지섭 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특별감찰관 제도 우리가 이야기한 논의의 전제가 사실은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끼치는 1위 이렇게 예. 표가 나와서 그런데 과거 2017년 시사저널에 나왔던 비슷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비슷한 조사에서도 김정숙 여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문재인 나와 정부 있습니다. 임기 초 당시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아. 그 위치 자체가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무래도 배우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1위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1위라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하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해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긴 하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정 관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사 예. 문제에서는 또 따로 짚어야 되는 것이지 영향력 예.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대통령의 겁니다. 부인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영향력 행사는 자연스럽게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무튼 좀 눈길을 끄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 이제 보도가 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